18번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 던졌을 때 동시에 나오는 후원 공간. 후원 공간 S는 뭐 쓰는 거야? 다 쓰는 거지. 서로 다른 주사위를 몇 개 던졌어? 두 개 던지니까 총 몇 가지 쓰면 돼? 36가지 쓰면 되지.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몇 개 쓰자. 써봐. 11, 12, 13, 중간 생략, 그 다음 6, 1, 6, 2, 마지막 뭐 쓰면 돼? 6, 6. 총 몇 개 나온다고? 36개. 표본 공간은 전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쓰는 게 표본 공간. 2번 나오는 수가 같은 사건을 A라고 했어. A. 같은 사건 A니까 A는 누구 쓰면 돼? 같은 거니까 11, 22, 33, 44, 그 다음에 55, 66 요거 써주면 되죠. 같은 놈이니까. 19번 확률 몇 개 중에 1000개 중에 몇 개가 부하해서 800개. 확률은 1000분의 800. 약분하면 얼마야? 5분의 4. 2번 파란 알사탕 3개, 빨간 알사탕 5개가 있어. 이 중에서 한 개를 꺼낼 때 빨간 사탕이 나올 확률 전체 몇 개야? 전부가 8개. 빨간 사탕 몇 개 있어? 알사탕이 나올 확률 무조건 뽑으면 알사탕이지. 반드시 나오는 사건이니까 얼마겠어? 1. 그 다음 노란 사탕이 나올 확률 있어 없어? 없어. 전 사건이고 아무 공사건이네. 의미 반드시 일어나면 확률 1,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 0. 몇 개 틀렸냐 너? 예? 몇 개 틀려? 저요? 안 써봤는데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A 교 B가 공집합이다. 다시 말하면 확률로 간다면 PA 교는 0이다는 뜻이잖아. 배반일 때는 0이니까 쓸 필요 없어. 따라 PA 합 B 구하는 확률은 PA와 PB만 뭐 하면 돼? 더해주면 끝나는 거지. 배반의 의미만 잘 기억하면 돼. 그럼 얼마야?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답은 6분의 1. A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해서 어떻게 구하지? 항상 전체에서 A를 빼어주면 되는 거지. 전체에서 A 빼어주는 거. 전체 1에서 3분의 1 빼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3분의 2. 자, 이제 22번부터 본격적인 문제. 두 사람이 뭐를 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길 확률이야. 비길 확률.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야, 병관?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몇 가지?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해찬,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나올 수 있는 거 모두 몇 가지? 너 동전 하나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동전! 두 가지요. 동전 2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4가지. 동전 3개 던지면 6개. 봐봐, 그럴 줄 알았다 내가. 8가지지 어떻게 6가지냐. 아, 네. 참 상식적으로 생각해라고. 아니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하면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가위바위보 아니냐? 여기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두 사람이 낼 수 있는 거 또 한 사람이 가위바위보 내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냈을 때 얘가 가위바위보 내는 거고 이게 냈을 때 가위바위보 내니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는 3 곱하기 3에서 9가지 아니겠어? 9가지? 어떻게 상식적으로 주사위 2개 던졌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몇 가지였냐? 36가지. 6 곱하기 6 했잖아요. 비길 확률이라고 있어. 비기는 경우. 어디 있어 비기는 경우? 여기 가위가위, 여기 바위바위, 보보. 비기는 경우 몇 가지? 딱 3가지 있네. 따라서 비기는 경우 전체 9개 중에 3가지 비기는 거니까 얼마야? 3분의 1.
그럼 승부가 날 확률, 승부. 누가 이기고 지고 승부가 날 확률은 얼마겠어? 9분의 6, 3분의 2가 되겠지. 비기로 확률 잘 기억한다. 이렇게 그린 그림을 수영도라고 한다고 해서 수영도. 기본적인 문제인데. (23)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총 몇 명이야? 9명이지. 9명을 일렬로 세운다. 어떤 기호 쓴다? 팩토리얼. 전체 팩토리얼. 부팩.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쓴대.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남학생과 여학생. 남학생 5, 여학생 4명. 교대로 쓴다. 교대. 반드시 교대로 쓴다는 말은 옆에 똑같은 성이 없어야 되는 거지. 남녀 이런 의미야. 그럼 잘 봐. 케이스 봐. 이거 케이스 두 가지인데 만약에 여학생을 먼저 세워볼게요. 여학생 쓰면 여남 이게 교대로 쓰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쓰면 여학생 4명 다 썼고 남학생 4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남학생 여기서 해야 되지. 이거 돼야 안 돼? 안 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인원수 많은 사람 누가 많아? 남학생이 한 명 더 많으니까 교대로 쓰려면 남자를 먼저 세워서 남녀 남해야 이게 교대로 쓸 수 있는 경우. 요거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남학생 5명 나열에 5팩, 여학생 4명 나열에 4팩. 끝. 요렇게 계산하면 끝이다. 교대로 쓸 수 있는 건 요 경우. 고1 내용이잖아. 인원수가 똑같을 때는 두 가지 나오지. 5명이면 이거 말고 또 여남이 있으니까 5팩 곱하기 또 다시 2 해줘야 되는 거지. 똑같은 게 5팩에서 똑같은 경우 두 가지 나오니까. 그래서 인원이 같을 때는 약분하면 얼마 나와? 24. 운동에 참가한 민희와 수영이에게 초콜릿 맛. 자, 누구? 민희하고 수영이에게 줄 수 있는 게 누구 있어? 초콜릿 맛, 딸기 맛, 바나나 맛, 메론 맛. 자, 이 메론 맛을 임의로 나누어 줄 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을 경우,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은 경우가 꽤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전체 1에서 어떤 거? 같은 우유 받는 경우를 빼어주면 되겠지? 같은 우유를 받는 경우. 자, 1 빼기 전체는 뭐야? 2명에게 요 우유를 나눠주는 방법이야. 미니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아니야. 초코, 딸기, 바나나, 멜론. 수영이에게 줄 수 있는 것도 4가지. 준 거 또 줘도 되는 거니까 중복 순열이네. 어떤 기호 쓰면 돼? 4파 2 쓰면 돼. 자, 이제 같은 우유 받는 경우 찾아내면 돼. 같은 우유. 미니하고 수영이가 같은 우유를 받는 경우 몇 가지일까? 종류가 4가지 종류가 아니 미니도 초코 수영이도 초코 받는 경우, 미니도 딸기 받고 수영이도 딸기 받는 경우, 당연히 4가지밖에 없죠. 같은 우유 받는 경우는 4가지 아니냐. 우유 종류가 4가지인데 끝.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자, 그래서 1 빼기 16분의 4 하니까 답은 4분의 1 빼니까 4분의 3으로 계산되겠네. 자, 음화정이라고 있어. 음화정과 자연수, 양의 정수일 때 푸는 방법이 다르지. y의 값이 얼마인 경우 2일 확률을 구할. 자, 이렇게 부정방정식을 풀 때는 요거 부정방정식 푸는 건 무슨 순열이었어? 중복 순열이었지. 따라 전체는 어떻게 돼? 3H8이고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거 뭐야? y 값이 2래. y가 2일 때 우리가 풀어야 할 부정방정식은 x 더하기 z는 6. 요거 부정방정식 푸는 거지. 따라 서로 다른 2개고 6개니까 얘는 2h6 요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분모 계산 10c8 분자 7c6 얘는 10c2로 계산할 거고 7c1로 계산할 거고 10c2니까 얘는 45분의 7 계산하면 돼. 그쵸?
어떤 기를 사용하는가 매우 중요해. 뒤에 하나도 안 풀어져 있나? 하나도? 푼 거 하나도 없어? 몇 개 푼 거 같은데? 아, 30, 32는 풀어져 있어. 26. 120가구가 있는데 닭을 키우는 건 전체 몇 퍼센트? 60%. 그다음에 돼지를 키우는 집은 전체 몇 퍼센트? 45%. 닭과 돼지 모두 기르는 집은 몇 가구? 24가구가 있다. 자, 이 집에서 닭 또는 돼지. 기를 뭐를 구하라? 확률을 구하라. 여기 연결부가 뭐로 되어 있냐? 또는으로 되어 있네. 또는. 그러니까 이제 닭을 키우는 경우를 A라고 하고 돼지 키우는 거를 B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할 건 A와 B의 또는이니까 요거 확률 구하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따라서 이놈 확률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된다? 집합과 똑같다고 했어. PA 더하기 PB 빼기 P의 A 교 B로 구한다고 했지. 이게 없으면 안 빼주면 되고 있으면 빼어주면 돼. 봐. 닭과 돼지를 모두 기른다. 줬잖아. 기호로 쓴다. 이거 뭐라고 쓰면 돼? 이게 A 교 B를 준 거 아니냐? 24라고. 이제 나머지 A와 B만 구하면 된다. 병관아. 자, 이거 A라고 했으니까 PA 확률 구할 거야. 전체 120 가구 중에 몇 퍼센트를 닭을 키워? 60%. 100분의 60 해도 되고 얼마? 0.6이잖아. PB 돼지를 키우는 집은 120 곱하기 0.4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0분의 해도 상관없고 가구수로 구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120에 0.6이니까 몇 가구야 이게? 계산하면 72가구고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계산을 몇 가구? 54가구야? 54? 맞냐고? 계산을 해야지 이거 계산은. 따라서 PA가 얼마? 전체 120분의 72 PB는 120분의 54 그 다음 교집합은 120분의 24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직접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 그 어려운 건 아니었다. 자, 계산하면 얼마 나와 이게? 120분의 102가 나오네. 약분하면 20분 17. 세 장이 경품코인이 포함된 10장의 카드가 있어. 몇 장 뽑을 거야? 두 장 뽑을 거야. 적어도 한 장은 경품권인 확률. 그럼 적어도니까 한 장도 되고 두 장도 되고 세 장도 돼. 따라서 적어도가 되면 어떻게 준다? 전체 1에서 반대되는 걸 뺀다고 했지. 적어도 한 장은 경품권이다 확률의 반대가 뭐야? 두 장 모두 뭐면 돼? 두 장 모두 뭐? 꽝이죠, 꽝. 이게 일반적으로 경품 자, 전체 몇 장이라고? 10장 중에 몇 장 뽑을 거야? 2장 뽑을 거지. 맞냐? 그러면 3장만 경품권이니까 나머지 꽝은 몇 장이야? 7장이지. 뭐 꽝 뽑을 확률 7장 중에 2장 뽑는 게 꽝 아닙니까? 끝. 계산 15분. 병관이가 얘기할 거야.
그거에 다 말한다고. 얼마? 네. 15분의 8이요. 15분의 8. 자, 일단 28번은 넘어간다. 원순열인데 답은 5분의 3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 29번. 자, A반과 B반의 학생을 합쳐서 몇 명이야? 10명이지. 10명 중에 2명을 뽑는 건데 문제. 같은 반에 뽑힐 확률이 얼마야? 같은 반에 뽑힐 확률이 15분의 8이라고 줬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 이제? A반이 몇 명이야? 모르지. A반을 N명으로 놓을까요? 그럼 B반은 몇 명이야? 10 빼기 N명이지. 그래서 이게 A 합쳐서 10명이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럼 같은 반이 뽑힐 확률이야. 같은 반이 뽑힐 확률. 대표 2명 중에 같은 반이 뽑힐 확률.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 뽑는 거야? 10명 중에 2명 뽑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A반에서 같은 반이 뽑힐 확률을 줬으니까 다른 반이 뽑힐 확률을 생각하면 되겠네. 다시. 같은 반에 뽑힐 확률이 15분의 8이야. 그러면 다른 반에서 뽑힐 확률은 얼마야? 15분의 7이 되겠지. 다른 반에서 뽑힐 확률이 15분의 7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반에 뽑힐 확률 15분의 7로 계산하면 편할 거라고. 다른 반에 뽑힌다는 건 A반에서 1명, B반에서 1명 뽑힌다는 거잖아. 2명 뽑는 것이. 9번 계산할 필요 없어. 자, 가. N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돼? A반에서 1명 뽑고, 그 다음 두 번째, B반에서 1명 뽑는 게 바로 다른 반에서 뽑힐 확률이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자, 계산한다. 자, 10C가 얼마야 계산하면? 45인가? 45.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그냥 M이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 써야 돼? 10 빼기 M으로 쓰면 되죠. 이렇게. 자, 잘 봐. 조합에서 1 붙으면 얘는 무조건 N이 값이야. 10C1은 얼마야? 10. 5C1은 얼마야? 5.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10 빼기 MC의 1은 뭐라고 쓰면 돼? 10 빼기 M으로 쓰면 된다고. 계산이. 괜찮아. 모르고 있었지? 15 곱하기 M, 10 빼기 M. 대가 곱했어. 얘는 7 곱하기 45. 합치지 말고 약분할 거야. 이거 3이죠, 3. 그럼 M의 10 빼기 M은 얼마? 21인가? 됐어요? 21. 그럼 이거 M제곱 빼기 10M 플러스 21 이꼴 0. 3하고 7로 인수분해. 그래서 M은 3 또는 M은 7이야. 아무튼 인원수가 합쳐서 10명이라고 했으니까 A반이 3명이면 B반은 몇 명이야 돼? 7명이지. 반대로 A반이 7명이면 B반은 몇 명이 되는 거야? 3명이 되는 거지. 아무튼 문제는 뭐 구하라고 했어? A반과 B반의 학생 수의 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빼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차이는 몇 명에 대해서? 4명. 자, 그래서 다른 반을 생각하면 훨씬 편하네. 원래는 1 빼기로 계산할 건데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편해. 자, 이제 오늘 조건부 확률 들어간다. 확률의 마지막 내용, 조건부 확률. 조금 어렵다, 이 부분은. 조건부 확률.
페이지야? 12페이지. 예, 12. 115페이지. 자, 조건부 확률은 뭐냐? 이제 어떤 조건이 붙을 거야. 자, 한번 써볼게요.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또는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 써낼 거야. 기호로. 다 반드시 뭐뭐 했을 때니까 요 B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나야 되고, 위에 거는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나야 돼. 잘 봐.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사건은 뭐야? 여기 이제 확률이 되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A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났어. 그 중에 B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디야? 여기밖에 없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잘 봐. 기호로 쓴다. 조건부 확률 P. A가 일어났을 때, A를 뒤에다 써. 읽을 때 바 쓰고 이렇게 쓰면 돼.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쓴다. 기호로. 뒤에서부터 읽어야 된다.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두 번째는 뭐냐? 전체가 있는데 이번에는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나. B가 전체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은 이 부분이지. 자, 우리가 이걸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야. 기호로. 자, 기호로 어떻게 쓴다 이거? 불러. P 쓰고 이번에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거꾸로 읽는다는 거. 자, 그 다음 잘 봐. 자, 계산해야지. 자,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니까 전체는 누가 돼? A가 되는 거죠. 전체 A니까 분모는 PA야. 됐죠? 이게 공식이라고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 위에 해당되는 놈. 요 빨간색 부분이지. 이걸 뭐라고 쓰면 돼? P의 A 교비로 계산.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공식. 됐냐? 두 번째 봐라. 이거 어떻게 읽은다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럼 전체는 누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지. 전체 중에 그 중에 A가 일어난 부분은 얼마야? P의 A 교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 순서 바꾸면 답이 틀린다. 뒤에서부터 읽기로 약속한 건 표현이야. 조건부 확률을 쓰는 표현 방법 A 조건부, B 조건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래서 지금 쓰려고 하는 조건부 확률 첫 번째 P의 두 번째 P의 B 조건부 A. 자, 이거 읽어본다. 어떻게 읽는다고? 병관 읽어봐 이거. A 아니 풀 버전으로 읽으라고. 풀 버전. 지금 이거 설명 이거의 약속을 기호로 썼는데 졸아가지고 이렇게 읽는다고 했잖아 지금.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자, 공식 어떻게 돼? 분모는 누가 들어가? 뒤에 거 들어가죠. 뒤에 거. 분자는 무조건 뭐였어? 교집합. 됐죠? 자, 밑에 거는 B가 일어났을 때 전체가 누가 되는 거야 이제? B가 되는 거고. 여기 조건부는 항상 교집합.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만들어낸 공식이 있어. 우리가 합 구하는 공식은 배웠지만 이제 요 곱, 요거 구하는 공식이 탄생한 거죠. 다시 우리 앞에서 지난 문제 풀었던 건 A 또는 B를 구하는 확률이었지. 이거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 PA 더하기 PB 빼기 P의 A 교 B로 구했잖아. 됐냐? 근데 우리가 드디어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PA 교 B를 구하는 공식을 두 개 만들어낼 수 있어.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죠. 두 가지네.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간다. PA로 쓴다면 PA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 P의 A 조건부 B. 됐냐? 하나 더 있지. 밑에 거 쓰면 뭐라고 써야 돼?
PB 쓰면 되고 PB 곱하기 P의 뭐야? B조건부 A로 쓸 수 있죠. 요렇게 조건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A 조건부, B 조건부. 공식 두 개 탄생시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 교 B를 구할 때는 요 조건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난다. 순서가 안 바뀌게 잘해야 된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할 거야. 여기 곱의 확률에서 PA 곱하기 조건부로 구했는데 이제 독립과 종속의 의미를 잘 구분해야 된다. 독립과 종속. 앞에서 우리 뭐 배웠었냐? 배반이라는 거 배웠지. 배반. 배반의 의미는 교집합이 없는 경우. 교집합이 없는 경우. 자, 이제 독립의 의미를 설명한다. 독립과 종속이 뭔지. 사건 A와 B가 독립이 뭐고 종속이 뭔지. 자,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거를 표현할 거야. 우리가 뽑는 것 중에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이 있어. 잘 생각해봐.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을 잘 생각하면 돼. 자, 요 주머니에 공이 10개가 들어있어. 공 10개가 들어있는데 자, 여기에서 소수를 뽑아낼 거야. 소수를 뽑아내면 당첨금을 준대. 1, 2, 3, 4, 5, 6, 7, 8, 9 10개의 공 중에 소수 누구 있어? 2, 3, 5, 7 4개가 있지? 이거 뽑으면 당첨금을 준대. 그럼 잘 봐. 이제 두 명이 뽑기를 할 거야. 뽑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먼저 뽑은 사람이 공을 확인하고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다시 두 번째 사람이 뽑을 거야. 잘 생각해봐라. 첫 번째 뽑은 사람이 이 소수를 뽑을 확률 10분의 4니까 첫 번째 사람이 뽑고 확인 후에 다시 집어넣어도 두 번째 사람이 뽑는 경우도 확률에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죠. 똑같이 당첨. 그러니까 먼저 뽑을 필요가 없어. 똑같아 확률은. 근데 이제 잘 봐. 방금 한 게 무슨 추출? 복원 추출. 꺼낸 후에 다시 집어넣는 경우야.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첫 번째 복권, 두 번째 복권, 세 번째 복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랑.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돼. 학교에서 뭐 뽑기 할 때 복원 추출인지 비복원 추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복원 추출일 때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뽑든 말든 확률은 똑같아. 하지만 비복원 추출은 확률이 달라지는 거야. 잘 봐. 첫 번째 학생이 여기 있는 소수를 먼저 뽑았다 쳐. 안 뽑을 수 있고 뽑을 수 있지. 자, 뽑았다고 친다면 공은 하나 빠져나갔는데 안 집어넣을 거야 이제. 안 집어넣으면 자, 첫 번째 소수를 뽑을 확률이 얼마였어? 10분의 3이었지. 자,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 10분의 3 하나 뽑아냈어. 뭐 두 번째 사람이 소수를 뽑을 확률은 얼마야? 9분의 2가 되는 거지. 됐냐? 왜? 이미 뽑고 공은 안 집어넣을 거라니까. 이 뽑으면 이 안 집어넣을 공을 이게 비복원 추출이야. 확률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미치죠. 그럼 봐라. 첫 번째 뽑을 확률이 10분의 3. 두 번째 뽑을 확률이 얼마야? 9분의 2지. 계산해보자. 얼마야 이거? 90분의 27이고 얘는 90분의 20이지. 어느 게 커? 이게 크지. 따라서 비복원 추출일 때는 어떻게 줬다? 맨 먼저 가서 뽑는 게 제일 높은 확률이야. 무슨 말 알겠어? 뽑기 할 때. 그래서 복원 추출일 때는 아무 때나 뽑아도 상관없지만 비복원 추출일 때는 요렇게. 그래서 결론. 뽑고 난 후에 다시 확인해서 집어넣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복원 추출. 확률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우리 수학적으로 뭐라고 할 거야 앞으로? 독립. 됐냐?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 확률에 영향을 미쳐. 독립이 아닌 경우 확률에 영향을 A가 뽑고 B가 뽑는 경우 다른 경우를 뭐라고 한다? 종속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독립과 종속의 의미는 여기 확률 파트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연관 독립이 뭐라고? 독립이 뭐라고? 무슨 추출이라고? 복원 추출. 종속은? 비복원 추출. 힘이 풀었어? 얘기 다 하겠어?
이게 문제 푸는데. 이건 안 풀었던 거다. 원고 시험지 작년. 자, 잘 봐.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거야. 문제 지금 하나도 안 풀었어. 일부러 개념만. 이 개념이 다야 여기서는. 자, 조건부 확률에서 중요한 건 독립이냐 종속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잘 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조건부 B인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여기다 쓸 거야. A와 B가 독립이다. 독립일 때 하면 이 A 조건부 B는 뭘로 바뀌냐? A가 뽑건 안 뽑건 상관없이 B가 뽑을 확률에 영향을 안 미쳐. 따라서 A와 B가 독립이란 말이 있다면 앞으로 PB로 계산하면 돼. 이해되냐? A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두 번째, P의 A 조건부 B야. A와 B가 독립이야. A가 뽑건 안 뽑건 아무 상관없이 B가 뽑을 확률은 그냥 P, 뭐예요? 똑같네. 바꾼다. P, B. 자, 이번에는 B 조건부 A야. B가 뽑았을 때 A가 뽑을 확률. 뽑을 확률은 그냥 A가 뽑는 확률과 똑같아. 매우 중요하죠. 자, A와 B가 독립일 때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증명. A와 B여가 독립인지 물음표. 두 번째, A여와 내신 시험에 증명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문제. 독립인지 물음표. 세 번째, A여와 B여가 독립인지 물음표. 다 증명해낼 거야. A와 B가 독립일 때 나머지 이 세 가지도 독립인지 결론적으로 독립인다면 앞으로 우리가 풀어낼 P의 A 교 B여의 풀이 방법, P의 A여 교 P의 풀이 방법, P의 A여 교 B여의 풀이 방법이 이제 공식처럼 나올 거야. 잘 봐. 여기 간다. 우리가 A 고박률을 구하는 공식이 PA 곱하기 PA 조건부 B로 구한 다음에 자 여기다 쓸 거야 이제 A와 B가 독립일 때야. A와 B가 독립일 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곱의 확률 PA 고 B는 뭘로 바뀌는가? 잘 봐라. PA는 그대로지. 자, A와 B가 독립일 때 PA 조건부 B는 뭐하고 같다고 했어? PB하고 똑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바로 PA 곱하기 PB로만 계산하면 끝이야. 됐냐? 매우 중요한 거다. 매우 중요한. 이 오늘 수업의 핵심 A와 B가 독립일 때 곱확률 PA 교 B 구하는 공식은 PA 곱하기 PB만 구하면 끝이야. 독립이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독립. 종속이면 안 되고 독립이란 말이 있어야 돼. 자 이제 우리는 증명을 한다고 했으니 과연 A와 B가 독립일 때 나머지 이 세 놈도 다 독립이 되는지 확인하기. 빨리빨리 잘 찾아서 봐. 개념 설명 쭉 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 풀이가 아니고 지금 이거 설명하고 바로 문제 풀 거니까. A와 B가 독립일 때 나머지 세 개도 다 독립인지 직접 확인한다. 자, P의 A교 B여. 자, 이거 풀 거야. 이거 푸는 공식 집합의 힘을 좀 빌릴 거다. 집합의 힘 빌릴 거야. 자, A교 B여에 해당하는 집합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지. 아마 앞에 확률에서 적어준 것 같은데 이거 구하는 공식이 뭐야? PA에서 누구 빼면 돼? P의 A교 B 뺀 거와 같은 거지. 지금 증명하고 있다. 1번 증명하고 있어. 자, A와 B는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 빼기.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독립이니까. 저기 공식 써놨죠? 어떻게 풀어? PA 곱하기 PB로 풀면 돼. 뭐로 묶여? PA로 묶이지? PA로 묶었다. 묶으니까 1 빼기 P의 B죠. 자, 1 빼기 P의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B의 여집합 아니냐?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P의 A교 B여를 풀었는데 곱셈 정리에 의해서 그냥 두 개 곱한 거와 같지? 조건부가 안 붙었지? 그럼 결론이 뭐야? A와 B가 독립이니까 A와 B여도 뭐가 됐어? 독립이다. 증명 끝난 거야. 됐냐? 다시 A와 B가 독립이니까 A와 B여도 독립. OK잖아. OK. 따라서 앞으로 이거 풀 때 어떻게 푼다고? PA 곱하기 P의 B여로 풀면 돼. 이제 증명 끝났다.
PA 곱하기 PB로 풀면 된다. 두 번째 증명. 아직도 못 찾았어. 책에서 지금 독립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어디 피고 있냐. 독립 빨리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독립이 어디 있나. 한참 뒤에 있을 건데 제일 마지막 파트에 129쪽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걸 찾았어. 책이 나와 있을 건데 이것도.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증명한다. A여와 B여가 독립인지 확인하는 거야. 독립인지 확인. 자, 그럼 P의 A여 교 B 구할 거야. 자, 이번에는 PA여 교 B니까 어디 부분을 말하냐, 병관아. 눈 감지 말고 눈 안 뜰래. 너 눈 감게 해봐. 계속 감게 해버려, 너. PA 교 B는 어디 부분이야? 이 부분을 말하는 거지. 따라 이거 구하는 공식 뭐야? PB에서 누구 뺀다고? P의 A 교 B를 뺀다고. 집합하고 있다. 지금 거의 P자만 붙이면 되는데. 자, 이거 A와 B가 독립이니까 어떻게 풀 거야? 곱으로 풀면 되지. PA 곱하기 PB로 푼다고. 이미 여기서 설명했다. 병관아. 따라서 뭐로 묶을 거야? PB로 묶을 거지. PB로 묶으면 1 빼기 PA 아니야. 병관 1 빼기 PA를 뭐라고 쓸 수 있어? 1에서 PA 빼면 이걸 기호로 뭐라고 써? PA요. 따라서 P의 A여 교 B를 그냥 그대로 곱으로 썼네. 그러니까 결국 A여와 B도 뭐가 됐어? 독립이 됐어. 지금 우리 증명하는 게 뭐라고? A와 B가 독립일 때 이게 독립인지 확인했더니 독립 오케이. 공식 만들었어. A여와 B도 독립을 확인했으니까 이거 푸는 방법은 뭐야? P의 A여 그 다음 뭐? 곱 PB로 풀면 끝이라고. 그냥 곱하면 끝나는 거라니까. 이제 마지막 3번. 시험에 나온다면 3번이 증명으로 나오더라. 내신 시험에. 독립일 때 보여라가 나오는 겁니다. 3번. 자, 집합의 힘을 빌린다고 했어. 자, CC가 붙었으니까 드모르간 법칙 기억나? 드모르간 법칙. 자, 가로로 묶을 수 있어. A 합 B의 여로 쓸 수 있지. 그래서 자, 얘는 1 빼기 P의 여집합이면 A 합 B로 쓰면 돼. 자, 1 빼기 이제 PA 합 B니까 합의 법칙 쓴다. 공식. 구하는 공식이 뭐야? PA 더하기 PB 빼기 P의 A 교 B로 풀면 되지. 됐냐? 자, 가로 풀어. 1 빼기 PA 빼기 PB 플러스 P의 A 교 B로 풀었다. 자, A와 B 독립이니까 여기 또 풀 거야. 1 빼기 PA 빼기 PB. 자, 요거 뭐라고 쓴다고?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로 쓰면 돼. 됐냐? 요 뒤에 묶이는 게 있지. 누가 공통이야? PB가 공통이야. PB로 묶어. 뭐야? 1 빼기 PA로 쓸 수 있어. 자, 이제 인수분해하면 끝이야. 자, 이게 공통인수지. 자, 이렇게 묶어. 1 빼기 PA로 묶었어. 묶으면 앞에는 누구 쓰면 돼? 1 빼기 PB가 되겠죠. 자, 1 빼기 PA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쓴다? A여로 쓴 다음에 곱하기 1 빼기 PB는 뭐라고 써? B의 여로 쓴 다음에 결국 우리가 구한 P의 A여 교 B여를 계산했더니 그냥 곱하면 됐네. 따라서 독립 오케이. 따라서 앞으로 이거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곱하면 돼. A여 곱하기 PB여로 계산. 너는 시험에 쌤이 내신 시험에 이 증명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병관아 네. 할 수 있다고? 어? 아니, 책에 나와 있긴 한데 중간에 네가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을 생략된 부분을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결론 A와 B가 독립이면 첫 번째 P의 A 교 B 푸는 방법이 뭐라고?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다니까. 두 번째 P의 A 교 B 여도 독립이라며 뭐를 어떻게 푼다고? 그냥 PA 곱하기 B 여로 풀면 된다고. 세 번째 P의 A 여 교 B 어떻게 푼다고? 독립이니까 이것도 A 여 곱하기 그냥 공식 아닌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조건은 반드시 독립이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 이거 푸는 방법 어떻게 푼다고? PA여 곱하기 P의 B여로 풀면 끝.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면 바로 추가로 3개를 더 만들어낸 거야. 이미 증명까지 다 했으니 이제 앞으로 잘 풀어내면 된다. 일반적인 조건부 확률에서 고배 확률 구하는 공식. 다시 오늘 배운 게 뭐라고? 조건부 확률 배웠어. 현관 읽어봐. 시작. A가 B 일어날 때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어떻게 구한다고 해서 공식? 분모가 누가 들어가? 뒤에 거 네. 위에는 교집합 두 번째 P의 B 조건부 A야. B가 일어났을 때 B가 전체가 된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분모 확률이니까 분모 전체는 누구야? PB 이 분자는 교집합 쓰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일반적인 거야. A와 B가 독립이건 종속이 아무 말 없이 독립이란 말을 주지 않으면 종속의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낸 공식이 뭐였어? A 고배 확률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PA 곱하기 P의 A 조건부 B로 이걸 암기하지 말고 이거를 암기하면 돼. 여기서 만들어낸 거니까. 자, 또 아래 하나 더 있네. PB를 먼저 쓰면 여기다 뭐라 쓰면 돼? P의 B 조건부 A 쓰면 돼. 이게 일반적인 고배 확률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면 요렇게 바뀌지. 독립이라고 바꾸면 이제 A교 B 구하는 공식은 요거. 무조건 수능의 단독 출제 내용이야. 단독. 수능의 단독으로 출제되는 내용 독립 내용. 아주 잘 나오죠 시험에. 단독 출제 내용. 그러니까 앞에 지금까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순환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독립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된다. 해년마다 출제되고 있다는 문제. 자, 내용은 이게 다다. 일단 내용은 조건부 확률에서 115페이지부터 128, 129, 130페이지 그쪽까지 독립일 때의 조건에 관한 내용. 그거 설명한 거야.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만 설명하면 되는데 115, 116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 116페이지 공식 하나 있죠. 공식 PA교 구하는 공식 나와 있다. 117페이지 문제 풀러 간다. 공식을 모르면 풀어낼 수 없는 거잖아.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자, 1번 어떻게 푼다고? 어떻게 읽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분모 누가 들어가? 분자는. 자,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 분모 모두가 들어가? 분자는. 다 줬잖아.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경관아? 네. 어렵냐? 숨이 잘못 말하니까 모르겠어. 물리치료 받고 왔다 인가 갔다고? 병원을 지금 토요일날 꼭 진짜 좋았어요. 뭘로? 쌤이 아, 땡큐 하나 있다고? 얘기 들었다고? 선택이야? 저 오늘 플러스 하나 주는 거 알아? 하나니까 왜 왔는데? 왜 간 이유가 뭐야? 피부과 갔다가 정형외과 갔습니다. 병원 투어를 했구만. 지금 학원을 빼먹고 너 나와서 영상 듣고 와야 된다. PA 얼마야? 답은 얼마? 3분의 1. PB 됐어. 네.
표를 보고 풀어내는 방법 조건부. 자, 이렇게 말로 나왔을 때 풀어내는 걸 잘 봐야 돼. 표 보고 푸는 방법, 표를 보고 푸는 방법. 자, 아예 출제자가 A, B를 정해줬잖아 지금. 여학생을 A라고 했지. 그냥 그다음에 이어폰 소지자를 누구라고 했어? B라고 했어. 그럼 질문 하나 할게. 여학생을 A로 본다면 남학생은 뭐라고 봐야 돼? A 여가 될 거고. 소지를 B로 봤으니까 미소지는 누가 되겠어? B의 여가 되겠지. 자, 잘 봐. 구하는 공식 모르는 사람 없어. 전부 다 요 공식으로 쓸 거라고. 자, 간다. 확률. A가 얼마야? A. 여학생 전체가 얼마냐고. 9요. 전체 9명이지. 9명. 1. 이 중에 뭐를 소지해야 된다고? B가 뭐야? 소지지 소지. 그러니까 전체 여학생 9명 중에 소지하는 학생은 몇 명이야? 7명이야. 9분의 7 끝. 표를 보고 푸는 거. 자, B 조건부 A야. B가 뭐야? B. 이어폰을 소지한 학생이지. 총 몇 명이냐? 15명 중에 A가 누구야? 여학생일 확률. 그러니까 얼마야? 15분의 7.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네. 표를 보고 읽는 건데. 자, 이제 3번 봐라. 3번. 현관이 한번 해볼까? B여 A. A 조건부 B여야. A가 누구야? A. 여학생인 거지. 여학생. 전체 몇 명이야? 9명. 9명. B여가 누구야? 미소지. 누구? 5명. 5명.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A 교 B인데 얘는 반드시 누구야 돼? 여학생 중에 이어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이야. 그냥 누구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5로 오냐? 여기는 남학생, 여학생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아직도 이해를 못했네 지금. 아니 A 교 B의 의미가 뭐냐? 여학생이면서 이어폰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 아니야. 그쵸. 허허 9분의 1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표를 아직도 이해 못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병관. 네. 자 읽어봐. 말로. B B가 예를 이어폰을 소지했을 때 남학생일 확률 구하는 거 아니야? 분모 15. 15가 되고 8. 그래 15분의 8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율이 어제 혹시 답지 가져갔냐? 네. 숨어줬어요. 답지 다 풀어줬어? 너 없어가지고 어제 채점할 때 힘들었다. 소위 거 채점할 때 책으로 다 채점했다. 미안. 승훈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슨 확률이라고? 조건부. 조건부 확률. A 교 B를 구하라고 있네. A 교 B. 자, 조건부 확률에서 A 교 B 구하는 거 두 개 있다. 써본다. 시작. PA를 먼저 쓰면 여기 누구 써야 돼? A 조건부. 암기 잘해. PB를 먼저 쓰면 이렇게. 됐나요? 이게 공식이야. A 교 B 구하는 공식. 자, 그럼 봐라. 문제를 잘 읽어봐. B 조건부 A 좋냐 안 좋냐? 안 좋지? 그러니까 1번은 어떤 공식 쓰면 돼? 요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불러라. 5분의 1 곱하기 9분의 5. 답은 얼마? 9분의 1.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B 조건부 A야. B 조건부 A. 구하는 공식이 뭐야? 분모가 누구? PB. 분자는 A 교 B 아니냐? PB 좋냐? 3분의 2. A 교 B 구해놨냐? 어디서? 1번에서 구해놨잖아. 따라서 2구 답은 약분하니까 6분의 1. 자, 4번
오늘 마지막 한다. PA를 구하래. A가 누구야? 공 전체가 몇 개야? 5개지. 5개 중에 첫 번째 흰 공을 꺼내는 경우 몇 가지야? 전체 5개 중에 흰 공을 깨는 거 5분의 얼마? 3. 끝. 두 번째 P의 A 조건부 B야. 자, A 조건부 뜻이 뭐야? 첫 번째 흰 공을 꺼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흰 공을 꺼내야지. 그러니까 흰 공은 미리 꺼내놨어 하나. 맞냐? 그러면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니까 하나 꺼내면 흰 공은 몇 개로 줄어? 2개로 줄지. 맞아?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만 뽑으면 되지. 흰 공 몇 개에서 몇 개 뽑으면 돼? 2개에서 하나 뽑으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야. 답은 얼마? 4분의 2, 2분의 1이겠지. A 교 B를 구하래. A 교 B. 3번 A 교 B. A 교 B 구하는 공식 몇 개 있다고? 2개. 고배 확률 구하는 공식 2개. 자, 마무리 써보자. PA를 먼저 쓰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A 조건부 B를 쓰든지, PB를 먼저 쓰면 P에 누구 먼저 써? B 조건부 A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건데 우리가 주어진 조건부는 누구를 구해놨어? A 조건부 B를 구해놨으니까 어떤 공식 써야 돼? 앞에 공식을 쓰면 되겠죠. 따라서 PA가 얼마? PB는 답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뒤에 이제 연산 문제로 해서 아마 독립까지 한번 가볼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내일 끝내려고 해본다. 끝내도록.